팀의 위기와 한 투수의 어깨, 김진욱 현상으로 본 구세주 선발위 구조와 한계. 1. 5선발이 에이스가 되는 구조의 의미. 로테이션에서 5번째 자리를 맡은 투수가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은 단순한 개인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 선발진 구성의 왜곡을 반영한다. 김진욱이 롯데 선발진 중 가장 우수한 에라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1선발부터 4선발까지의 구간에서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내는 투수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구에서 로테이션 순서는 단순히 등판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 1선발과 5선발은 팀이 그 투수에게 거는 기대치와 구단 자원 배분 방식을 반영한다. 5선발은 통상적으로 팀의 6번째 또는 7번째 실력을 가진 투수가 맞는 자리로 상대팀도 해당 경기를 잡기 쉬운 경기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자리에 있는 투수가 팀의 유일한 안정적 선발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로테이션 자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KBO 역사에서 이와 유사한 구조적 왜곡이 발생했던 경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팀은 해당 시즌을 하위권에서 마감하거나 중반기 이후 대대적인 로테이션 개편을 단행했다. 2. 타선 침묵의 구조적 원인. 고구마 타선은 왜 생기는가? 롯데의 최근 9경기 팀 타율 0.26, 경기당 평균 득점 1.8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부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 타선이 이처럼 장기간 침묵하는 데에는 보통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첫 번째는 상대 배터리의 데이터 축적이다. 시즌 초반 롯데 타자들의 구종 대응 패턴이 리그 전체에 공유되면서 각 팀의 배터리가 롯데 주요 타자들에 대한 맞춤 배합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타자들이 자신의 기존 접근 방식을 고집할 경우 타율이 급락하는 구간이 생긴다. 두 번째는 심리적 연쇄 부진이다. 한두 명이 핵심 타자가 슬럼프에 빠지면 나머지 타자들도 클러치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을 더 강하게 받는다. 특히 득점권 타율이 전체 타율보다 현저히 낮을 때 이 심리적 요인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롯데가 선발 투수의 역투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만들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 번째는 타선 구성의 구조적 문제다. 특정 타순에 집중된 생산력 위존, 혹은 출루율이 낮은 타자들이 상위 타순에 배치되는 구성 문제가 있을 경우 개별 타자의 컨디션과 무관하게 득점 생산이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3가지 중 어느 것이 롯데의 주된 요인인지는 외부에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9경기라는 기간 동안 경기당 1.8점에 머물렀다는 것은 단기 컨디션 문제 이상의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낳는다. 3. 불펜의 균열, 마운드 분업의 실패가 가져오는 연쇄 효과. 롯데 불펜이 최근 4경기에서 16점을 내준 것은 주목할 만한 수치다. 앞서 시즌 초반 선발이 흔들릴 때 불펜이 버텨주며 팀 마운드를 지지하던 구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불펜 붕괴는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선발이 이닝을 짧게 가져갈수록 불펜 투수들의 등판 간격이 줄고 피로가 누적되며 구위가 저하되는 연쇄가 발생한다. 삼성의 경우에서도 같은 구조를 논했지만 롯데의 경우 타선 침묵이 더해지면서 불펜 투수들이 점수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이닝을 채워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팀이 지고 있는 경기에서 등판에 이닝을 소화하는 불펜 투수는 심리적으로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KBO에서 타선 불펜 동반 부진은 특히 극복이 어려운 조합이다. 타선이 살아나지 않으면 불펜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불펜이 흔들리면 타선이 만들어야 할 득점의 최소 기준치가 높아진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선발 투수의 긴 이닝 소화인데 현재 롯데에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투수가 김진욱뿐이라는 점이 팀의 딜레마를 압축한다. 4. 연패 스토퍼, 역할의 역사, 비교 사례가 말해주는 것. KBO에서 특정 투수가 팀의 연패를 끊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연패 스토퍼 현상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 역할이 지속적으로 특정 투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팀 전체의 선발 자원이 고르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과거 롯데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된 적이 있다. 특정 시즌 오른손 에이스 한 명이 팀의 사실상 유일한 승리 보증자로 기능하면서
해당 투수의 소모가 가속됐던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시즌 초반 그 투수가 건재할 때는 팀이 연패를 피할 수 있었지만 투수가 무너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순간 팀 전체가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 패턴이 반복됐다. 타 팀 사례와 비교하면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2010년대 말 한화 이글스가 극심한 부진을 겪던 시기에도 특정 선발 투수가 팀에 얼마 안 되는 승리를 책임지는 구조가 존재했다. 그러나 한화의 경우 해당 에이스가 QS, 퀄리티 스타트를 꾸준히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타선 지원 부재와 불펜 불안정으로 승리로 연결되지 않는 경기가 많았다. 김진욱의 상황과 다른 점은 김진욱은 아직까지 승리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패 스토퍼가 제 역할을 하더라도 팀 전체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교훈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5. 감독 계약 마지막 시즌의 역학, 조직 심리가 팀에 미치는 영향. 김태형 감독이 3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팀의 의사결정 방식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계약 마지막 시즌에 감독이 처한 상황은 두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나는 성과 압박이다. 계약 연장을 위해 혹은 커리어의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장식하기 위해 단기 승부에 집중하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적 선수 육성보다 즉각적인 승리를 위한 자원 소모 방식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구단과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오히려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우다. 이 경우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실험적인 운용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어느 방향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감독의 계약 상황이 선수단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선수들이 팀의 방향성과 감독의 연속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낄 경우 집단적인 퍼포먼스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스포츠 조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제다. 6. 김진욱의 지속 가능성, 한 투수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 김진욱이 팀의 구세주로 기능하고 있지만 이 역할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에이스 투수에게 팀의 심리적 기대가 집중될수록 그 투수가 경기에서 부진했을 때 팀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개인의 실패 이상으로 증폭된다. 또한 연패 스토퍼로서의 부담은 투구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팀이 꼭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등판하는 투수는 자신의 한계를 조금 더 밀어붙이는 경향이 생기고 이것이 투구수 증가나 과도한 힘 사용으로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피로 누적의 속도를 높인다. 현재 3경기 2승 에라 1.86은 인상적인 수치다. 그러나 이 수치가 지속되려면 상대팀의 데이터 분석이 축적되기 전에 팀이 타선과 불펜을 정상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김진욱 혼자서 팀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덮어줄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다.